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좋은 주식인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오늘도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꼬북꼬북 가시죠. 2일 전 뉴스만 보더라도 제2의 리먼 사태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스타트업 줄도산 공포까지 뉴스 기사를 보면 심각했는데요.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SVB 사태를 보고 인버스를 몰빵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도 보았습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영상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주말에 벌어진 SVB 사태에도 수요일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자고 했지요. 추가로 하락한 종목은 매수하면서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훈풍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2일 전에는 제2의 금융위기라면서 공포를 조장했던 뉴스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도 하락하는 주식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황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는데 S1이 오늘 52주 최저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높고 배당도 많이 주는 고배당 주식 S1입니다. S1은 황금 거북이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9% 이상입니다. 100% 미만의 부채 비율은 금리 인상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보율도 많아서 재무 안정성이 좋은데요. 평균 ROE가 10%는 아니지만 10%에 가까우니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요. 다만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이 낮다는 것은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배당 지급 능력도 좋고 삼성 계열사라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주가 역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 저평가 구간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와 3년 동안의 주식 차트를 볼 때의 기분이 다릅니다. S1에 큰 금액을 넣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황금 거북인데요. 그나마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다행이지 고점에서 물렸다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5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충분히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J네트웍스입니다. 이 종목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매력적인 주식일까요? AJ네트웍스 하면 렌트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건을 대여하는 산업이라서 배당률도 높은 편인데요.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중소형 주식인데 좋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AJ네트웍스도 S1처럼 좋은 부분이 많을까요? 아쉽게도 2018년과 2020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재무제표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 산업 자체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아지는 산업이라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재무제표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황금 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 안정성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렌트업인데도 ROE가 낮으며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갈 자금도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칭찬할 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 지급하는 모습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AJ네트웍스입니다. 52주 최저가라고 모든 주식이 저평가 구간인 것은 아닙니다. AJ네트웍스는 저점 구간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는 단계이지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저점이 4,000원이며 재무제표가 좋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짠이 이런 느낌일까요? 그럼 광동제약은 매력적인 주식이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동제약 역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붙어 있지만 음료 매출이 더 높은 회사입니다. 배당도 지급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낮아서 배당주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데요.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중소형 주식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투자노트입니다. 광동제약은 황금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체크 포인트를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은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3% 수준입니다. 다른 제약 바이오 주식들보다 낮은 편인데요. 그래도 100% 미만의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높아서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평균 ROE가 5% 수준이라서 제약회사인데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당 지급 능력은 있는데 배당률이 1% 수준이라서 아쉬운 회사입니다. 회사 규모도 앞서 소개시켜드린 회사들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도 차트를 보면 광동제약은 주가가 저점이자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급등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급등 구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요. 또한 2019년 저점이 6,000원이고 2019년보다 재무제표가 좋아졌는데 주가가 5,400원대입니다. 2019년 저점보다 약 10%가량 주가가 낮은 상태인데요. 황금거북이는 적어도 망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광동제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등장했던 사람만 등장하니까 식상함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대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지급했던 주식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이야기할까요? 2022년에 적자 전환되어 배당 지급을 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는 2017년을 제외하고 보면 매출액이 보합 상태입니다. 2017년은 예전 이야기니까 최근 기준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4년 동안 매출액이 겨우 1.04배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의 상승은 상승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에서 0% 사이인데 최근 들어 0%에 가까워지고 있고 2022년에 적자 전환 뉴스가 최근에 올라왔지요. 이전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깨진 셈입니다. 재무제표가 나빠지니까 현대리바트의 ROE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더 좋지 못합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래도 현대그룹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부채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유보율도 높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10년 전 수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현대리바트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2019년 저점이 13,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8,000원 아래니까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2022년 재무제표가 악화되었습니다. 하락하는 데는 하락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지금 이 하락이 끝나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금거북이의 현대리바트 투자노트입니다. 재무제표가 아쉽습니다. 2022년에 적자 전환 뉴스는 황금거북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도 재무 안정성은 좋다는 게 다행입니다. 안정성이 높아지면 미래 성장성이 낮아지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서 가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뿐만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부분을 더 찾자면 PBR이 낮아서 자산 가치가 더 많고 대기업 계열사라서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도 황금 같은 배당금을 좋아하는 배당을 주지 않아서 투자 보류 의견입니다. 요즘 2차 전지 테마가 좋습니다. 정말 상승을 잘하는 종목은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는 주식 유튜버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2차 전지 주식들의 상승이 멈춘다면 다음에 오를 분야는 어떤 걸까요? 황금거북이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식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